이처럼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만 나타나려나 봅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불안 그리고 유가 하락, 달러 강세 등 여러 대외적인 요인들이 대형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로 눈길이 더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전장에서 코스피는 1900선 심리적인 하방선까지 아찔하게 위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 1903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지금은 1910선까지는 회복했습니다. 1918포인트 0.4%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나흘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559포인트로 장중 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상승폭을 완만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그리고 이번 주의 주요 일정 살펴보시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힘이 빠진 종목에 숨을 불어넣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드코의 CPR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도 코스닥만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소형주 가운데 특히나 사물 인터넷주 오늘도 눈길이 갑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단순히 2015 세스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 것인지 그 힘은 얼마나 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시장 분위기 한번 먼저 여쭤보고요. CPR 종목까지 이어서 만나볼게요. 글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시초가부터 지수나 폭이 외국인들, 기관들의 동시순매도로 인해서 강해졌던 그런 상황이라 조금은 오전장에 비해서 아래꼬를 달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오늘 시가의 급락은 어떤 그 연초 효과로 상승했던 전주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한 주의 출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CPR에서 지수 상승적인 밴드를 1차적으로 1950포인트로 잡아놓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195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하락 후에 연초의 기술적 반등, 그 이후에 재차 하락,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패턴들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코스피의 약세, 코스닥의 재료성 종목들에 대한 강세적인 측면들이 말씀해주신 사물인터넷 관련주라든지 기타 어떤 그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연초와 더불어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4월에 있을 가격 제한 폭의 변경 또한 시장에는 상당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경제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화폐 개혁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시장의 혼돈이 오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어떠한 변수로 떠오를지가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포트 변경이 4월 전까지의 포트 변경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CPR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크게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CPR을 통해서 반드시 보유 종목에 대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략과 전술 짜셔야 빠른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피해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늘장 내일장에 이드코의 CPR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화는 3153-2611번, 다시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심폐소생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함께 종목들이 올라오는데요. 요즘 상당히 좀 우리 CPR에서 이제 좀 연락이 좀 많이 오고 관심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연부터 읽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상담은 아니고 매수 의견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요즘 사물인터넷 관련주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 인프라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타이젠 관련해서 유일 사업자라는 얘기도 있고 요즘 좀 오르긴 했지만 다른 사물인터넷 관련주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할까 하는데 어떤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우두머리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인프라웨어. 일단 제가 최근에 코스닥 종목을 볼 때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신용 비율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신용이 많은 종목일수록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왔을 때 4월달에 가격 제한폭이 변경이 왔을 때 상당히 등락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 일단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인프라웨어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우두머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타이젠 관련된 그러니까 타이젠이라는 것이 연합이 되겠죠. 삼성을 비롯해서 인텔이라든지 LG U+, 보다폰 이런 기업들이 모인 단체가 타이젠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인데 왜 이렇게 연합을 만들었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안드로이드와 ISO, 이 ISO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타이젠 연합이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OS,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쓰시는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구글에서 만든 그런 안드로이드 같은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만 써야 되냐, 좀 바꿔서 수익 창출도 하고 해보자라고 만든 것이 타이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이젠이라고 하면 삼성의 차세대 어떤 그런 운영체제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타이젠이 이번 달에 인도에서 출시를 하죠. 저도 이 OS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타이젠의 최대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삼성 SDS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우둔머니님께서는 인프라웨어를 좀 궁금해하셨으니까 인프라웨어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프라웨어가 왜 타이젠 관련주라고 이야기 나오는지는 아실 겁니다. 타이젠 관련된 어떤 변환 서비스, 이 변환 서비스인 폴라리스, 웹 변환기에 대한 특허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관련된 서비스는 맞지만은 타이젠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된 업체인 것은 분명한 맞기 때문에 관련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테마성 재료로 6월부터 1년 정도를 중장기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 1월부터 타이젠 출시가 돼서 크게 어떤 성공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인프라웨어를 중장기 투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용 비율만 조금 축소가 된다면 중장기 투자성은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조금은 이 신용 비율에 대해서 거꾸로 온 상황. 결국에는 안드로이드나 ISO에서 상당한 견제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차세대 OS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 다만 너무 긴 호흡으로 장타를 날린다는 것보다는 안타 정도로 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월봉이라든지 주봉 차트 현재 저점을 따지고 하방을 경직시킨 상황에서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추세의 상황들은 바닥을 완벽하게 다졌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래량과 캔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매수 시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 타이센의 최대 수혜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 SDS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삼성 SDS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면서 인프라 외에도 함께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매수 관심자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가격 9,000원 정도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중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올 때마다 9,000원 정도 목표가가 올 때마다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인프라웨어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의 핵심 일정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도 있겠고요. 연초의 화두가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FOMC 의사록 공개도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주에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을 보자면 이번 주에는 12월 실업률 및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됩니다. 먼저 금요일에 발표될 12월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비해서 감소가 예상되지만 12개월 연속 20만 명대 신규 취업자 수는 유지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는 FOMC 의사록 12월 달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당시에 발표문이 상당 기간이 삭제되면서 문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관심이 되고요. 또 통화정책 정상화 수단에 대한 논의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관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반에 중국의 12월 물가라든지 수출 그리고 수입 증가 그리고 유동성 지표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 나올 중국의 12월 물가인데요. 현재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이번에도 1%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1%대 이제 저물가 양상이 되는 거고요. 또 12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4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당국의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 핵심 일정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인지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한 상황에서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게 글로벌 달러가 좀 강세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유로에서 22가 양적 완화를 언급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어닝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쪽으로는 중소형주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대형주로 접근을 한다면 철저히 실적을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일부 종목에서는 오리온 아모레 퍼시픽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좀 생각을 보자면 2014년도에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둔화와 관련이 적은 업종, 예를 들어서 미디어 콘텐츠, 전자결제, 의료기기, 반도체 장비 이런 중소형주에 좀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 말씀해 주셨고 대형주라면 실적을 꼭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전문가의 추천 종목, 공략 종목 살펴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샘플러스의 김지웅 멘토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첫 번째 거래일이었죠. 살펴주셨던 종목들 AS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대륙제건과 골프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라고 볼 것은 모두 긴 박스권을 돌파 기대되는 구간에 놓여있던 종목들이었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오늘 장에서는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륙제건 보시면 오늘 종가에서 제가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흐름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예, 나쁘지 않고 대륙제건의 핵심은 일단 뭐 그냥 원재료값, 뭐 LPG라든가 그런 기름값이 하락을 하면서 뭐 LPG가 동반 하락하고 그렇다고 이제 부탄가스 가격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제품값은 그대로 있고 원재료값은 하락하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영업 환경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건 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고점 부근이 5,600원, 700원, 800원대 전고점 9월달에 기록했던 그 부분은 약간 좀 부담이 돼서 그렇게 확 치고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구간 좀 한 이번 주 내에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물량 소화 과정 거치면 6,000원대 중후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골프존은 한 26,000원대 접근을 하면 좀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왔다가 바로 또 이렇게 또 올려치네요. 그럼 놓고 봤을 때 수급 부분도 그래 나쁘지 않고요. 골프존도 지속적으로 이건 박스권 돌파 당연히 돌파 기대가 되고요. 기업 가치로 놓고 봤을 때도 3만 원 중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륙제관, 일단 전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000원대 중후반까지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요. 골프존도 박스권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긍정적인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두 종목이 인터파크와 다우데이터였습니다. 이 두 종목은 조금은 아쉬운 몸움직임이지만 지난주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이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정 어느 정도 나올 거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특히 외국인 쪽에서 저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반응이 올 때가 됐고요. 이게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절가도 이 종목은 한 8,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간 모습이 좀 아쉬운데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6,000원대 중반에서 8,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는 7,000원대는 한번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또 밀려버리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도 그런 지주사, 중소형 지주사에 있어서 이게 키움증권, 다우기술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우데이터가 그 지주사의 정점에 있는 부분으로서 한번 이것도 오랫동안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밀려봤자 한 21선 최소한 지켜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릴 때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도 제 생각은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종목은 8,000원대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오늘 조금 움직임이 아쉽긴 하지만 주봉 차트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박스권 돌파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 가능하겠다. 지금도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인터파크 그 전에 말씀해 주셨죠. 8,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가능하다.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오늘의 추천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도 뭐 좀 다양하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주죠. 네. 예, 뭐 외국인 카지노를 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호텔 및 또 워터파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대 사업도 뭐 실적이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인 일단 뭐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급증하는 그런 추세고, 예, 카지노 매출도 덩달아서 올해도 계속 급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8월 달에 41,000원에서 예,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에 있었는데, 예, 그 뭐 최근에 더 급락했던 이유는 예, 중국 쪽에서 이제 자국민들이 예, 좀 해외 나가서 원정 도박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겠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좀 주가가 좀 위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다만 이게 중국인들을 그 정부에서 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일시적인 예, 효과가 아닐까. 일시적인 부분이고 네. 중국민들의 그런 국민성을 봤을 때 힘듭니다. 그거는 네. 예, 굉장히 좀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할 겁니까? 이제 그렇죠. 해서 쓰고 온다는데 규제할 사실상 방법은 없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 이 정도가 예, 바닥권이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실적 올해 뭐 실적 대비해서도 최근에 몇 년새 주봉 봐도 가장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런 네. 이런 뭐 정책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향후 뭐 주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뭐 지금은 23,900원대 예,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네. 예, 뭐 짧게는 27,000원대까지도 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종목은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폐기물 전문 업체입니다. 뭐 세계적인 뭐 기술력을 갖춘 뭐 프랑스 기업이 KG ETS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KG 그룹이 예, 그 프랑스 기업으로 해서 예, 사들였어요. 사들인 다음에 주가가 한때 뭐 10월 달에 6,290원까지 갔다가 예,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뭐 소폭 둔화되는 걸로 좀 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예, 조정 받은 상태입니다. 뭐 동사를 보면 그 폐기물을 또 에너지원화해서 그걸 또 에너지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8에서 20%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리모델링 그런 뭐 수요 증가로 환경사업부 쪽 그런 폐기물 쪽도 예, 그런 평균 그런 판매 단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10%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5,200 약간 뭐 260원인데 이 정도도 크게 뭐 부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손절라는 4,800원대 제시해드리고요. 예, 목표는 6,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예, 바라볼 수 있지는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이 진양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진양홀딩스. 예, 이 종목도 어떤 중소형 그런 지주사 예, 한 뭐 대표 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진양사업, 뭐 진양화학, 진양폴리 우레탄 등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런 계열사들이 실적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매출과 뭐 어떤 계열사들이 뭐 영업 환경 호조로 수익성이 굉장히 좀 향상이 많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 또한 뭐 이게 뭐 또 중간 배당도 합니다. 한 6월, 7월 달에 중간 배당도 하고요. 예. 올해가 이제 그런 배당 관련주들의 그 화두가 되는 해입니다. 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또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건 배당이다. 예, 그렇죠. 예. 네. 이런 배당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종목은 예, 기관 쪽에서 계속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나 올라가나 네.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물량을 채우겠다 그런 전략으로 좀 보여집니다. 계속 사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충분히 4,375원대 예, 공략 4,400원 밑에서는 예, 분할로 좀 접근하셔도 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예, 이 종목은 이제 국내 의료 정보 예, 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UL스케어 그런 뭐 전문 회사입니다.
동종은 국내뿐만 아니라 뭐 태국, 일본, 미국, 캄보디아 등에도 의료 정보 및 원격 의료 솔루션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약간 좀 아침에 좀 급등했다 다시 또 조정받고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예, 필리핀의 통합 의료 정보 구축 사업을 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뭐 헬스케어 산업이라든가 그런 쪽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예, 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약간 좀 둔화가 되는 올해는 또 그런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헬스케어 아닙니까? 그쪽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물 인터넷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좀 올라가는 예, 그런 단계고요. 예, 주가가 앞으로 좀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되고 거래량도 서서히 늘어나고 높았을 때 네. 예, 바닥은 확실하게 다져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5,180원 예, 무리 없습니다. 이 정도는 무리 없고요. 이 종목도 목표가는 6,000원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을 모두 받아봤습니다. 파라다이스, 해외 도백에 대한 중국 규제에 대한 충격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고요. KGTS 목표가 6,000원, 진양홀딩스 기관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4,400원 이하에서는 매집해보자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비트컴퓨터까지 목표가 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용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중국 시장 분위기 파악해보면서 또 후광통 관심 업종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중국은 오늘이 첫 번째 거래일이죠.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5년 내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3,336포인트. 오늘 지수 자체가 3%가 올랐습니다. 보통 지수가 3%가 올라간다는 거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지수의 상승분인데요. 상해 지수는 뭐 3% 정도는 기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수가 한 번 움직이면 3%씩 뭐 며칠 동안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밀릴 때가 기회였다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을 텐데요. 어지간해서는 지수 자체의 음봉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랬을 때는 보통 음봉이 한 하루에서 이틀 이상은 가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를 좀 매수 시점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상해 시장 종목들을 보면요, 진짜 이렇게 다 가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방송에서는 되지도 나르는 시장, 정말로 모두 다 나르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이 나르고 있는 쪽은 오늘 에너지 쪽인데요. 페트로차이나, 시노팩, 중국 신화에너지 모두 상한가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중국의 현대모비스라고 하고 있는 화력 자동차 시스템, 오늘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9.5%, 상해자동차, 장성자동차 모두 8%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규주모태주 5.3%, 상해가와연합 3.1%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권 트로이카는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요.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3에서 4% 올라가고 있고요. 보험주들 플러스 2에서 3%, 증권주들은 마이너스권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황까지 모두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도 날고 있는 중국 증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후광통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이신가요? 예,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던 금융 트로이카 3인방 중에서 흐름이 가장 좋은 은행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주도 그동안 상당히, 보험과 증권에 비해서 못 움직였습니다. 특히 PER 부분이 거의 4배에서 5배, 우리나라로 봐도 굉장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안 올랐던 이유는 바로 억눌려져 있었던 정부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 첫 번째가 지준율이고요. 지준율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이 상당히 높게끔 책정이 돼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 돈을 풀래야 풀기가 힘든 그런 규제에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규제로서는 예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내가 1,000억을 은행에 총 받으면 이 중에서 일부분만 대출로 해줄 수 있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익 부분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스탠스가 보여지면서 은행주들의 저평가 영역이었던 족쇄가 풀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규제 부분이 가장 많이 묶여져 있었던 은행주가 바로 초상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은행 오늘 16위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상승세는 은행주들 중에서 가장 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광통 관심 업종으로 은행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중국의 규제 리스크가 조금 걷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많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초상은행까지 자세한 전문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0.4% 마이너스 폭까지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을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 큰 대약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1월이 숨가쁘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집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주식시장이 숨가쁘게 움직이겠죠. 자, 오늘 시장의 제일모직이 현재 마이너스 7%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꼭지란 소리겠죠. 제일모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팔아야겠죠. 제가 왜 갑자기 제일모직 얘기를 하나? 삼성 SBS 얘기를 왜 하나? 1분기 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삼성 그룹주들이 맞긴 맞아요. 그 중에 핵심이 또 제일모직이었죠. 그렇지만 2분기 때를 피크로 해서 2분기 말부터 해서 그룹주들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주목해야 될 거는 일단 큰 틀에서는 러시아와 그리스를 봐야 되고, 조금 작게 내려왔을 때는 삼성 그룹주들이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개별주 시장으로서는 뭘 봐야 되냐? 1월 달에는 춘절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춘절 효과로 인해서 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면 중국 관련주들이나 화장품, 카지노겠죠. 이런 종목들이 개별주로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을까? 네,
뭐가 가장 좋을까요? 중국 관련주가 아닌가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관련주들 중에서 양호한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급 100점 주 보고 오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인데 SK텔레콤, 다음카카오, NC소프트, SM, 파트론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인데요. 양호한 조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부터 보죠. 오늘 주가는 안 올라가요. 벌써 이렇게 됐나요? 보합권이네요. 오르는 듯 싶었는데 안 가는 모습, 거의 보합권, 강보합권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2%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2%대 모습인데, 자, SK텔레콤이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끝난 상황이죠.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잡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인데, 자, 오늘장 수급 체크해보니까요, 수량으로 기관이 약 6,000주, 많이 사지는 않아요. 근데 외인들이 몇 주? 27,000주가량.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네, 외국인이 약 77억 원, 기관은 조금 좀 사주고 있습니다. 자, 고민을 해봅시다. SK텔레콤의 주가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근데 단통법에 대한 승자는 누구였다? 결국 개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은 핸드폰 값이 비싸더라도 SK텔레콤 주식을 사서 수익을 봐서 그거를 뽑아야 되겠죠. 그런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다음 카카오입니다. 다음 카카오는요.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핀테크 뭐 다 좋아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5% 이상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도 나올까요? 차트를 보자면요. 자, 요렇게 볼게요. 많이 밀렸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요런 포인트. 지금 상황에서는 더 사도 되냐? 네, 더 사도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봐야 되냐 하는 겁니다. 얼마까지 봐야 되냐는 거죠. 얼마까지 봐야 되냐? 20만 원은 봐야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할게요. 장기로 보실 분들만 들어보세요. 얘가 다시 깨져서 13만 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 한해 가져간다면 다시 전 고점 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왜? 다음과 카카오의 합쳐진 시너지가 올해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그걸 보자는 거죠. 그러면 쉽사리 여기서 종목이 꺾이고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오늘장 수급에서도 보니까 기관들이 몇 주? 54억 원치를 사주고 있더라. 기타업이 몇 주? 얼마치? 82억 원치를 사주고 있더라. 적은 물량 아니에요. 합쳐서 130억이 넘어갑니다. 주가 올라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나와도요. 다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얼마라고요? 전고점 뚫고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7%대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갑니다. 오,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신작 게임, 리지 이터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죠? 올해 실적을 보자면 또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외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놔두질 않는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놔두질 않습니다. 수급에서 보니까 기관들이 그냥 주구장창 사줍니다. 보시자면요. 자,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매주 샀죠? 보이시나요? 50만 주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외인은 샀다 팔았다 반복했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개인만 팔고 나가고 있다고요. 개인만이 팔고 나가고 있어요.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20만 원까지. 상담 많이 오셨는데요. 저한테도 이전부터 제가 20만 원대까지는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다 왔어요. 다 왔죠.
그간 고생 많으셨죠? 네. 이제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나요? 똔똔이니까? 아니죠. 더 먹어야 되죠. 더 높여보겠습니다. 25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 이제 1차 도달이고 25만원까지 25%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의견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SM이 오늘 급등합니다. 오랜만에 엔터주들 중에서 SM이 급등하고 있어요. 자, SM 뭐 어떤 이유로 악재 상황 모두 소멸? 자, SM이 작년엔 거의 매년 어떻게 해요? SM의 가수들이 자기 회사를 떠나서 중국으로 가거나 나가서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가능해질까요? 자, SM에서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그 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활동을 못하게 중국에서. 그러면 SM이 올해부터는 나갈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런 일도 인해서 엑소의 멤버 나가고 2명이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영향을 받았는데 더 이상의 그런 이슈들 자체는 없어진다는 거죠. 올해. 기대감 자체가 좀 강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 수급 상황도 좋아지고 차트 상황도 살아나고 있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근데 현재 구간대에서의 저는 매수 의견은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이용하시고 35,000원 아래서의 매수 접근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요. 이 포인트에서 기억하시고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자, 마지막 파트론 보겠습니다. 파트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많이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 중에 하나가 IT 관련주들의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보고 따라가도 됩니다. 자, 올해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 IT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향상 가능성, 4분기가 워낙에 이슈가 많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5조 이상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이요. 그래서 일단 지켜봅시다. 그 이후에 조정을 이용해서 대응해보자. 근데 거기가 또 꼭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은 좋지만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제 곧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상담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 뭐냐면요. 보죠. 뭐가 이렇게 많은지. 자, 정말 많네. 빨리 할게요. 한국정보통신 매수가 만원 대응전략 0225님 보겠습니다. 자, 만원이신데 밀려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이건 차트 부분은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홀딩입니다. 자, 근데 뭐죠? 이렇게 추세적인 하단 부분에서의 상승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거. 그쵸? 어디까지 갈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평행하게 맞춰보고, 그 다음 뭐죠? 올린다. 이렇게 꼭대기 잡으면 됩니다. 자, 근데 매수하신 게 만원이죠? 안타깝게도 만원은 무슨 자리다? 매도 자리다. 손해 안 보시고 그냥 파셔야 됩니다. 수익 볼 생각 마시고 파시고 나오셔야 되는 게 한국 정보 인증이다.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부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봐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뭐냐면요. 네, 유진테크입니다. 네, 유진테크 16,100원에 30% 매도 물어보셨어요. 1941님 16,100원 보겠습니다. 자, 16,100원인데 저는 어떤 종목을 밀고 있습니까? 원익 IPS를 팍 밀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올해부터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로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거론이 딱딱딱 되고 있죠. 그럼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굳이 이걸 정리해야 되냐? 아니죠. 얼마에 팔면 돼요? 이거는 17,000원 이상 갈 겁니다. 아셨죠? 제가 종목 아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급락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이버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얼마?
73만원 10%신데 8466님 추가 매수 물어보시는 거죠? 볼게요. 자, 이거 제가 매수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매수해도 되는데 다음 카카오처럼 무슨 관점?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볼 종목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얼마? 100만원. 이거 매수가가요 정말 퍼펙트 하신 거예요. 13만원이시면 제가 요 구간대에서는 여기는 정말 싼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송 잘 보시는 분이시죠? 8466님, 네, 10%시면 제가 딱 항상 말씀드리는 딱 그거 비중이네요. 좋습니다. 딱 바닥에서 잘 잡으셨고 가져갑시다. 1차 얼마까지? 80만원에 깔끔하게 9% 수수료 다 떼고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니시스 지금도 매수 가능하나요? 4968님 보겠습니다. 자, 이슈가 되는 만큼 다음 카카오도 올라가고 뭐 이쪽 관련주들도 오늘 다 올라갑니다. 10%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매수할 수가 없어요. 차트 볼게요. 자, 차트를 보자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눈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또 나오죠. 바닥 포인트고 바닥 포인트다. 여기서 어떻게 주가가 급등했죠? 어떻게 할까요? 선 하나 그으세요. 평행하게. 쉽게 그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올려보니까 이거 무슨 구간이에요? 슈팅 구간이다. 자, 그러면 이니시스는 지금 사면 어떻게 된다? 뭐 된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거? 내려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구간은 더 올라가더라도 슈팅 구간이다. 사서 올라가면 운이 좋게 조금 수익이 날 뿐이지 하락 쪽 추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 이거를 더 사셨다가는 또 아니면 추가 매수나 신규 접근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전형적인 개인 투자 방법을 활용하셨던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아셨죠? 사지 마십시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코덱스 레버리지 1320원에 20% 6782님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문의가 많으세요. 레버리지 좋죠. 지수 대비해 2배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바닥에 사셨어요. 지금 PBR 1배가 얼마래요? 1900이래요. 1900. 얼마까지 들어간대요? 1850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2000포인트, 1500포인트. 뭐가 될까요? 근데 많이 내려왔다가 1800을 가더라도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길어봤자 4달이었다고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2000포인트가 가면 얼마까지 갈까요? 11,500원 정도 갑니다. 11,500원에 어떻게 해요? 1차로 팔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종목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비중 조절을 어떻게 인버스로 절반을 이동하시던가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ETF 가격 잘 사셨고요. 다시 올라가는 중이니까 바닥 확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10,000원 깨지더라도 거기는 정말 싼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다. 10,000원 아래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보자면 파라다이스 매수인데요. 1271님 봐드릴게요. 뭐 GKL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춘절. 자, 그런데 파라다이스의 4분기 실적은 꽝입니다. 꽝이에요. 안 좋아요. 그런데 춘절이 언제죠? 2월 중순에 있어요. 관광객이 늘겠죠. 근데 홍콩도 그렇고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VIP들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요. 그러면 1월 달에도 좋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데 얘가 조금 방향성을 바꾸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나쁘진 않은데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씩 해가지고 10번 사셔야 돼요. 10번. 춘절 전까지 10번 사셔야 돼요. 그리고 춘절이 되거나 지나갔을 때 그때 12월 중순, 2월 중순이나 2월 말에 어떻게 털고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파라다이스 약간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사신다면 강력하게 나눠서 사시길 당부드릴게요. 자, 현대미포 보죠.
자, 현대미포 우리 신저가 매수해야 될까요? 문의 주셨습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조선주들이요. 현대미포가 이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 볼게요. 대우조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올라갔나요?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중공업도 오늘 좀 밀립니다. 신저가 흐름인가요? 자, 많이 밀려주고 있어요. 조선주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수주보다 올해 수주가 좀 낮습니다. 나아요. 근데 작년처럼 주가가 빠질까? 올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바닥을 확인할 겁니다. 제가 1월달,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자리부터 해서 다시 반등을 줄 것이다. 1월 중순부터 올라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조선주들이에요.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래요. 주가가요, 많이, 엄청나게 밀린 경우에는 이 바닥 가격부터 해서 50% 정도까지는 보통 회귀를 합니다. 현대미포가 6만 8천 원인데요. 7만 원 잡고서 50% 회귀하면 얼마입니까?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가 있겠다. 최소한 10만 원까지는 가능해지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아직 확실하게 종목이 돌아섰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에요.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이런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볼게요.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상황 보시면서 약간 좀 리스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어디냐면 자, 동부증권 본사입니다. 여의도역 아시죠? 5번 출구 동부증권 빌딩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재밌는 얘기 때 보시고 올해 어떤 종목이 좋은지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윤 멘토와 함께 수익 재구성 함께 하셨고요. 이제 오늘장 마감을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1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서 560선 터치했습니다. 56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에서 조금 주목할 점은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팔고 있고요. 코스닥 쪽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문가들께서도 아직까지도 중소형 주다 강조를 해주셨었죠. 그 가운데서도 많이 내려서 반등을 기대하는 종목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었던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단기 대응이라도 노려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이 종목들의, 이 업종들의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장 마감 1시간 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